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계란과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셨는데요? 음질도 그렇고 폰 바꾸셨구만. 예, 바꿨죠. 진작에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직 약정이 남아 있었고요. 약정 끝나고 나서 약정 끝나고 바꿨죠. 제가 약정 그거 내서라도 바꿔드릴 걸 그랬네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다니, 깨끗한 목소리로. 저야 뭐 이제 제가 제 전화기로 말하는 걸 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 나오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 또 바쁘셨잖아요. 일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것도 있어서. 네,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제 막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아직 완전히 뭐 하던 게 준비하던 게 끝난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간만에 이제 중간에 잠깐 짬내서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그 짬을 좀 자주 내주시면 좋고, 잠깐에 좀 자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한 30분 정도 시간만 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이거는. 열심히 네, 노력을 감사합니다. 해봐야죠. 오늘 그래도 규정님들이 많이 반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대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날 잊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긴 한 게 이게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요즘에 이제 저도 뭐 제가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라인업들이 이제 점점점 너무 강력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는 아예 다 까먹으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의 기억은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철거 아파트예요. 그죠? 예, 철거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가 지금 싹 완료돼서 이제 부지런 이런 것 지금 바뀌어서 아예 완전히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 없는 구역으로 바뀐 곳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철거될 아파트에서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세요.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보통 아파트라는 거는 저층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5층짜리, 아니면 6층짜리 여러 개 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다른 뭐 시청자분들도 중간중간에 특히 경비하시는 분 해주신 얘기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확정이 나게 되면은 확정하고 딱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할 건지 뭐 협의 거치고 뭐 하고 이제 뭐 보상금 지급이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다 비우게 돼요. 아파트를 전부 다 비우고 난 후에 철거 신청해가지고 흔히 알고 계신 부수기 위해서 이제 쫙 다 막는 거 있죠? 그 단계까지 쭉 들어가게 되는데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땅 치고 이제 안에 뭐 전기 끊고 뭐 하고 하기 전까지는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담당하던 건물이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확정 나고 나서 언제 한다 말만 유성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건 법적으로 점검은 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다 때려 부술 거 뭐 그렇게 자세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아파트 입주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소장님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고 그냥 가서 중요한 것만 슥슥슥 보고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던 중에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자체가 점점 이제 나가면서 빈집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할 때쯤에가 전체 집들 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나중엔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남는 상황이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지 이제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계시던 분이 빠져나가시게 되면서 관리사무소 운영도 종료가 되면서 소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다 빠져나가서 본격적으로 철거 절차 들어갈 거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우리 점검하는 거는 요번 달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달부터는 그냥 어차피 이 건물은 그냥 폐쇄되는 건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거기가 좀 약간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앞쪽에 단지 상가가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그 상가랑 아파트 단지랑 소방 쪽 점검 관리 계약을 별도로 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때려 부수는데 상가는 아직 부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가도 상가는 어차피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는 그렇게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만 가면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뭐 지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쪽이었어요. 예. 네, 인천 쪽이었고, 인천 쪽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아파트들 많이 부수고 새로 짓고 한 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다 갈아엎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막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달 점검 마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점검을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점검을 제가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그쯤 들어갔어요, 보통.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원래 본집 쪽 인천 쪽에서 살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월말쯤에 그냥 쓱 갔다가 거기 딱 찍고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하는, 그래서 일부러 월말 금요일쯤에 주로 일정을 잡는 곳이었는데, 네. 보통 저희가 밤중에 막 시끄럽게 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여러 번 그것 때문에도 일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가 여름철쯤이었고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 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거기 상가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편의점 점주분이 저희 쪽 장비가 있었어가지고 상가 거가, 그걸 이제 편의점 점주분이 이제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편의점 점주분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밤중에. 이거를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이게 빗물이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가 안 되고 지금 아예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찌됐건 전기가 내려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네. 갔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집에서 밥 먹고 좀 뒹굴뒹굴 하다가 네. 전화를 받고 나간 거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전기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전기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그 큰 전기, 그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그 나눠가지고 쓰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네.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쪽에 이제 한 거의 반절 가까이가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 쪽 것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그 반절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전기 관리하신 쪽이랑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오시는 중이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혹시 그 철거를 한다고 그거를 전기 차단기를 잘못 내리셨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거기도 이제 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계셨으니까, 왜냐면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위험하고 하니까.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계시니까 그 경비 서시는 분한테 가서 저쪽 상가 쪽에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혹시 지금 좀 잠깐 확인 좀 할 수 있겠느냐. 비는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비 서시는 분이 혼자 괜찮으시겠냐. 비도 많이 오는데 좀 같이 가드리냐 했는데, 아무래도 경비분이 한 분만 계신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이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안 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저만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키만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키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구조가 단지가 쭉 있으면은 동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전체를 이제 네모로 쳤을 때 그 네모 정중앙 쪽에 관리사무소 쓰던 건물이 있었고, 네. 그 건물 옆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간 계단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요. 그 지하로 내려간 계단으로 가면은 그 문제의 전기 관리하는 쪽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인데 전기가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밑에 물 차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제 물은 안 차 있었어요. 가서 이제 딱 보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 경비 서시는 분 그 초소 쪽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 혹시라도 자리 비우셨으면 제가 키를 드려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뭐 여쭤봤어요. 혹시 오늘 낮이나 아니면 저녁쯤에 이쪽 그 철거나 요거 하는 분이 왔다 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분이 왔다 가신 분이 있대요. 그러냐,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뭔가를 내리면서 잘못 건드렸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내려가서 쭉 보는데
이제 뭐 전기는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완전 이제 암흑이죠, 암흑.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전기 쪽을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리면 안 되는 쪽거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쪽거를 내려 꺼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고 나서 그쪽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 올라가는데 분명히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니까 길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좀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다 이걸 표시를 하려고 바닥에 원래 테이프 비슷한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테이프 안 붙는 데는 이제 페인트 칠해놓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가려고 바닥을 랜턴으로 딱 비쳤는데 그 테이프 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인트 칠한 걸 봤는데 페인트는 당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찾아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딱 봤는데 상가 쪽을 바라보니까 상가 쪽이 다행히 불이 들어오는 상태고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원래 소리가 막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소리도 안 나는 상태더라고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쭉 보니까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옆에 동에 보니까 4층에 불이 한 군데가 켜져 있는 데가 있고요. 전기를 내렸는데 4층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왜냐면은 거기는 사람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뭐 이거랑 저거랑만 따로 연결되어 있나?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건 왜 그러나 싶어서 이제 경비실 가서 물어보려고 딱 하는 찰나에 저 멀리서 이제 랜턴 불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가 오시는데 아까 봤던 분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10시면은 교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4시간 간격으로 서가지고 10시면 교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근무자인데 교대해주시는 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 하시는 분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셨으니까 얘기를 했죠. 저거 4층에 불 들어온다. 혹시 누가 들어가서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전기가 뭐 그때 안 껐으면 들어왔을 수 있는 건데 몰래 들어가서 노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같이. 예. 계단을 올라가는데 별다른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앞에 앞장서가지고 랜턴 비치면서 쭉 올라갔죠. 네. 4층을 딱 도착을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겨 봤어요. 뭐 당연히 반응이 없죠. 이제 그 경비원분하고 같이 이거 제가 뭐 문을 열기 좀 그러니까 문을 직접 좀 한번 열고 들어가 주십사.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경비원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딱 열어주시고 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집 들어가면은 이제 그 거실 겸 이제 주방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왜 불이 켜져 있지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긴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하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열어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건 제가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현관 쪽에 경비원분이 있을 거였으니까 여긴 불이 왜 켜져 있을까요?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불이 탁 꺼졌어요. 뭐지? 하고 뒤쪽 현관 쪽을 막 랜턴을 비췄는데 경비원분이 안 계세요. 이상하잖아요. 예. 계단 내려갔으면 계단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뭐지 이거? 안에를 쭉 랜턴으로 둘러봤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지는 뭐 그대로 돼 있고 장판도 그대로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정말 그냥 누가 그냥 살다가 이사가서 이사간 빈집 상태? 딱 그건데 불을 제가 다시 켜봤어요. 안 켜져요. 불 몇 번을 딱딱딱 했는데 안 켜지고 혹시 몰라서 그 집 안에 있는 현관 쪽에 보통 이제 그 낼 때 올 때는 차단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랜턴으로 차서 봤어요. 다 내려가 있어요. 올려보기에는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려보진 않고 순간적으로 그때 뭐 이상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뭐야 불 안 들어오네? 이러고 그냥 문 닫고 그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간 앞이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나 혼자 온 거 아닌데?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비원분한테 말 건다고 뒤 돌았는데 경비원분 없었고 불을 그때 자연스럽게 꺼진 상태였고 불이 꺼지면서 저는 혼자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와 뭐지? 나 분명히 혼자 왔는데 아닌데? 둘이 왔는데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다가 와 잠깐만 정신 차리자고 이제 막 제 스스로 막 뺨을 때리고 나서 보는데 뭔가 얼굴이 되게 차가워요. 보니까 거기 4층에 이제 제가 집을 갔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베란다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난간 밖으로 상체를 반 이상 빼놓고 있었어요. 4층인데 밖으로 제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그 베란다 4층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비 엄청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드는 순간 보니까 이제 비 맞아가지고 막 쫙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냥 깔끔하게 이사 나간 집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집안을 보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개판인 거예요. 와. 천장에 구멍 뚫려 있고 벽지에 곰팡이 엄청 슬어 있고 막 바닥도 막 장판 막 다 뜯겨 있고 막 잡동사니 온갖 거 다 굴러다니고 있고 난장판인 거예요. 바닥에 막 깨진 유리 있고 액자 깨진 거 있고 막. 예. 그래서 베란다 막 창문 닫으려고 낑낑대가지고 베란다 창문 저를 닫았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 가서 문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보니까 문 잠겨 있어요. 문을 이제 다시 따고 나왔죠. 근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들어가서 막 할 수 없게 하려고 문을 보통 잠가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비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문을 열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가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문 대스스로 잠근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예. 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불이 나게 뛰어서 내려가지고 상가 쪽으로 갔어요. 상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경비처 쪽으로 갔는데 경비처 쪽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경비처소에 아무도 안 계시지? 하고 상가 쪽으로 갔는데 상가 쪽으로 가려면 이제 큰 길가 쪽으로 나가야 돼요. 큰 길가 쪽으로 나가려면 어찌됐건 동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쭉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이로 쭉 통과해서 간 다음에 약간 대각선을 꺾어서 밖으로 나가야지 큰 길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동 사이로 계속 걸어가는데 비는 억수로 오는 상황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당연히 가로등 다 끕니다. 전기 차단했으니까. 그러면은 큰 길가 쪽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큰 길가 가까이 나오든 상가가 보이든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사이로 계속 걸어가도 불빛이 안 나와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잠깐만 나 아직 안 나갔나? 아직 안 나갔나? 뭐야? 아직 안 나간 건가? 계속 그 생각만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다시 딱 정신을 차려서 눈 감아 뜨니까 저는 아직 하층 그 집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와, 예. 그냥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제가 이제 어찌됐건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물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닥에 랜턴을 비춰보니까 거실 한가운데서 제 발자국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와. 찍혀 있어요. 계속 동거네,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상태에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가지고 문을 딱 잡고 열었는데 그때는 그냥 열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이 잠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와서 막 가는데 이상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경비 초소를 쓱 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맨 처음 만났던 그 경비원분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경비원분이 저 보니까 아유 뭐가 문제가 좀 많았나 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야근수당은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들어간 지 제 체감상으로는 30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지금 벌써 새벽 2시예요. 제가 처음 간 시간이 말씀드렸죠? 9시에서 9시 반 정도. 가서 솔직히 일할 때 지지고 볶고 한다고 해도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벌써 새벽 2시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 우산도 있는데 뭐 왜 이렇게 다 흠뻑 젖으셨어요 하는데 상체는 그렇다 치는데 하체도 이제 쫙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러다가 교대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후문 1명 그리고 여기 정문 1명 이렇게 딱 우리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교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 뭐 왔다 갔다 할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만 잠겨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쉬면 되는 거라서 교대 없다. 우리 그냥 풀근무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교대 근무라고 왔던 그 경비는 가짜인 거죠. 예. 귀신인 거지, 뭐. 네. 그러고 나서 상가 쪽으로 갔어요. 상가 쪽으로 가서 싹 봤어요. 상가 쪽으로 가서 싹 봤는데 뭐 다행히도 상가 쪽에 문제는 없어요. 상가 쪽에 문제는 없고 이제 그 상가 사장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유 괜히 밤중에 불러가지고 죄송하다. 지금 이 시간까지 막 일하시고 아유 괜찮으시냐. 수당은 받으시냐 막 이런 거 다 물어보시는 거죠. 어차피 경비원분한테 막 듣던 얘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하고 좀 뭐가 좀 걸린 게 있어서 오래 걸렸다. 다행히도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딱 잘 마치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그 차단기 관련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낮에 거긴 철거 그쪽 관련하는 분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수문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제 그 방문 왔다 가셨을 때 그때 뭐 어떤 걸 했냐 하셨는데 그분은 철거 쪽 하시는 분은 맞는데 네. 이제 그분이 철거를 막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철거를 해도 뭐 어디부터 부수건지 뭐 이런 걸 하는 그냥 말 그대로 건물 바깥에서 이제 막 측량 같은 거 갖고 이걸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기기나 이런 걸 만지실 일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기 쪽 뭐 따로 다른 분 없으셨냐 했더니 자기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나 혼자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기 쪽 보는 분을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기 쪽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나는 간 적도 없고 애초에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게 철거 결정되고 나서 상가 쪽은 따로 끌어다가 할 수 있게 이미 공사를 다 해놨다. 그 위치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거기 거 손댄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대로 가봤더니 진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만진 거랑 별개로. 그러면 어제 떨어져 있다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거나 했더니 상가 쪽도 전기 관리하시는 그 업체 직원분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쪽 가서 찾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그 전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올려서 복구를 시킨 거예요. 그 새 거를. 저는 그 새 거의 정체를 모르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홀려가지고 헤매고 다닌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그쪽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걸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 이후에 담당 구역은 이제 좀 돌아가면서 바꾸는 상황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제가 담당했던 그쪽을 가게 되는데 그 상가 쪽을 그때는 상가 쪽도 이제 뭐 이거를 뭐 하네야 마네 이런 얘기가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그때 담당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를 하기를 와, 나 진짜 거기 갔다가 나 길 잃어버려가지고 나 못 나올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냐.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실 그 당시에는 그 건물 자체를 그 철로가 다 이렇게 쫙 들어서 막잖아요. 철거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차피 그 안으로 못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앞에 그 조그마한 거 상가밖에 없는데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거기 뭐 그쪽에 헷갈릴 게 뭐 있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내가 밤에 오동작이 났다 그래서 갔는데 전기가 떨어졌대요. 똑같이. 예. 그래서 그 새로 한 대를 가서 올리고 이제 딱 확인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차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위치를. 그래서 차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철 둘러싼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철거라고 빨간색 그 스프레이 락가로 다 돼 있고 되게 막 진짜 을씨년스러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철거 직전 아파트 단지 안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예. 너무 놀래가지고 외곽으로 돌면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철문 다 잠가놨잖아요. 다 올 길이 없더래요.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 개구멍 같은 거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나오셨대요. 나중에 이제 밝은 데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제 흑투성인데 본인은 그 개구멍 쪽으로 자기가 탈출을 하면서 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그 개구멍 쪽으로 그분이 홀려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거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고.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한번 겪게 되고 그 아파트가 정확하게 다 뽀사지기 전까지 네. 제가 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와, 그거는 일반적이지가 않네, 확실히. 근데 저처럼 심하게 그런 분은 거의 없었고 다 네. 뭔가 볼 일이 있으셔서 갔다가 차 위치나 아니면 뭐 다른 건물 뭐 이런 걸 이동을 하려다가 갑자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뭐야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었다. 예. 라는 레파토리가 되는 거죠. 오, 계속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네, 거기 안에서. 네, 근데 전부 공통점은 있어요. 네. 다 비 오는 날이요. 그게 다 비오는 공통점이네. 날이었어요. 와, 네. 음기 강해질 때. 그 뒤로는 이제 건물 다 부수고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그쪽에 제가 근처로도 그렇고 거기 쪽으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을 또 겪은 적은 없어요. 야, 그러면 까까님, 저는 이제 수많은 까까님의 홀린 그런 썰들을 들으면서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일단은 계란과자님은 영혼을 가지셔서 귀신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쵸? 그럼 홀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귀신인데 귀신을 구분을 할 수가 없나? 좀 그게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설명을 막 하고 할 때 시참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귀신을 본 썰, 홀린 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야기를 이제 뭐 진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특징을 좀 잡으실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경우는 귀신에 대한 이제 얘가 귀신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알고 특정을 지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막 해요. 네. 근데 제가 홀렸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귀신에 관련된 내용을 홀렸다는 걸 파악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짜 모르고 그 안에서의 일들이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무조건 100% 귀신 사람을 구분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걸어내는데 네. 예전 지리산 때처럼 그 지역 네. 전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귀신과 사람이 좀 분간이 되는 그런 나눠져 있는 구역 같은데 이 귀신의 구역 자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이 만든 그런 구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그쪽에 좀 더 휘둘리는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영향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보통 영안 안 가지신 분들이 홀리는 케이스가 영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하는 이런 묘사하는 그런 귀신한테 홀리지 않아요. 이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기도 귀신까지 포함돼가지고 짬뽕이 돼서 중첩이 돼서 홀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돌아다니는 귀신한테 절대 홀리시지 않아요. 영안 없는 분들. 그 구역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귀신에게는 홀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쵸. 저의 생각도 대부분의 홀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에 괴담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나 홀렸다 뭐 이상한 걸 봤다 나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더라. 그쵸. 다 지역입니다 보통. 아니면 어떤 구역이라든지. 그렇죠.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저희 시청자 모두를 같이 함께 그 상황에 맞춰서 홀리는 듯한 그런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네. 또 짬내서 한번 또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귀신을 본다고 해서 아니면 귀신을 못 본다고 해서 이런 홀리는 경우가 피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왜 이러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귀신에 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